예, 안녕하십니까. 화재안전기준 암기 옥내소화 전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기 부분을 할 거고요. 네, 전기는 이제 전원부터 시작해서 그 전원이 배선을 타고 그리고 이제 제어반으로 가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는 그럼 전원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전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상용 전원하고 비상 전원. 우선은 그럼 먼저 상용 전원부터 이제 할 거고요. 어, 상용 전원은 무조건 거의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가압 수조 방식으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경우. 가압 수조 방식은 말 그대로 이거 가압원을 가압하는 수조에 가압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기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터지기만 하면은 그 압으로 밀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제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설치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 설치 방법으로는 저압 수전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 고압 수전하고 고압 수전이 있어요. 자, 우선 저압 수전부터 할게요.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인익 개폐기에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이게 저압수전의 경우예요. 그리고 특별고압수전하고 고압수전.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에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되 상용 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입력 전압이 수전 전압과 같은 경우 저압 수전 기준에 따른다. 네, 이렇게 상용 전원은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다음 비상전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상전원에는 우선은 이제 이거의 설치 대상이 있어요. 설치 대상이 있고, 그리고 설치 대상이 있으면 당연히 제외가 있어야겠죠? 제외 대상이 있고, 그리고 이 비상전원의 설치 방법이 있고, 그리고 비상전원의 종류가 있겠죠? 네. 종류는 사실은 여기 NFSC에는 나오진 않아요. 네. 따로 뭐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이 종류를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냥 따로 정리를 해놨고요. 네. 그러면 설치 대상부터 할게요. 비상 전원의 설치 대상은 723.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 미터 제곱 이상
것은 설치 대상. 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설치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비상전원의 설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외는 이자가 설치 대상은 723 이자가입니다. 자, 이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가압 수조 방식의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제외까지 했고요. 제외까지 했으면 이제 설치 기준이 나와야겠죠. 비상전원의 설치 방법은 방자조 20점, 방자조 20점, 이게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뒤로 넘길게요. 자, 방화 구획에 대한 내용이고요. 비상전원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하고, 이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 열병합 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방이었고요. 그리고 자동입니다.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조명등.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 조명등을 설치할 것. 20. 이거는 20분 동안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옥내 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러면은 점이 남았죠. 점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예전에 제가 화재 및 침수 이 부분을 전기 설비는 들어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비상 전원도 보면은 전기 설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전기 설비는 화재 및 침수에 대한 재해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비상전원의 종류죠. 비상전원의 종류는 자가 발전하고 축전지하고, 이건 내연기관 포함입니다.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가면은 한 가지가 더 들어요. 수전 설비라고 이렇게 하나가 더 드는데, 우선은 이 세 가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전원을 했으니까 그 전원을 타고 가는 길을 알아야겠죠. 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은 설치 방법하고 공사 방법에만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한번 NFSC를 그냥 혼자 한번 읽어보셨으면 돼요. 그냥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싶어서 이 두 가지만 했는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이건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설치 방법부터. 비상, 표. 비는 비상전원의 배선이고요. 상은 상용전원의 배선이에요. 그리고 표는 표지입니다. 둘 다. 근데 표지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비상전원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 제어반 및 가압 송수 장치에 이르는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할 것. 우선 다 쓰고 이야기 드릴게요. 다만 자가 발전 설비와 동력 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 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상용전원이요.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에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 등 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 제어반 또는 동력 제어반의 반 안의 감시 또는 표시 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내화 배선으로 강제한 부분은 비상전원뿐이에요. 네, 나머지는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이거든요. 근데 여기 비상제로부터 동력 제어반이나 가압 송수 장치에 이르는 전원 회로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할 것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이가 사실 화재가 났을 때 비상전원이 최후의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랫동안은 버텨야 된다. 이제 아마 그런 뜻에서 여기만 강제사항으로 내화 배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표죠. 표. 첫 번째 표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과전류 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옥내 소화전 설비용 전기 배선의 양단 및 접속 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단자에는 옥내 소화전 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옥내 소화전 설비용 전기 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이렇게 설치 방법이 되었고요. 다음 공사 방법. 공사 방법은 내화의 공사 방법이 있고 내열 배선의 공사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잠시만요. 글자가 좀 적네요. 네. 금속관 2종 금속재 가요 전성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선을 내화 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의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2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 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의 배선 지름 이거는 배선 지름이 좀 다를 때는 큰 거를 기준입니다.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름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때 이렇게 내와 그리고 또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 이럴 때가 내화 공사 방법입니다.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 그리고 이 기준이 그대로 내열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케이블 공사도 그대로 들어가고요. 다만 다른 부분이 위쪽 부분이 달라요. 이거는 내열 배선 공사 방법입니다. 금속관
금속재 가요 전선관, 금속 덕트, 또는 케이블, 불연성 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케이블 공사 방법에 따라야 한다가 기준이에요. 이게 내열 공사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어반입니다. 이제 배선을 통해서 이제 제어반으로 이제 공급이 되니까 이제 기동을 하겠죠. 네, 제어반은 말 그대로 제어하는 곳인 거거든요. 네, 감시 제어반이 있고 동력 제어반이 있는데, 감시 제어반은 약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감시하고 제어하는 곳, 그리고 동력 제어반은 동력을 제어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우선 감시 제어반에는 설치 대상이 있겠죠. 근데 이제 NFC HC 상에는 제외 기준이에요. 제외 기준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여기다 기입한 것들은 제외. 네, 그리고 설치 기준이 있을 거고요. 설치 장소도 있겠죠. 네, 그리고 동력 제어반의 경우에는 설치 기준만 있습니다. 동력 제어반은 무조건 설치하거든요. 네, 그래서 설치 기준의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네, 감시 제어반만 제외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요. 여기는 비내고가, 비가 어떤 거냐면은 비상전원 있잖아요. 아까 전에 비상전원. 네, 비상전원의 설치 대상 이 부분 723, 이 부분이 그대로 내려와요. 이제 내려오는데 수정을 좀 해야겠죠? 이상이 아닌 곳이 아닌 곳은 제외인 거예요. 그리고 내연 기관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한 곳, 고가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한 곳, 가압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한 곳은 제외. 이 기준들이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 설치 기준이죠. 설치 기준은 각, 예, 비저.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 및 음향 경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 다음에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또 각 확인회로가 무엇이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감시 회로를 말한다.
이 각 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이제 예비 전원이 확보되고 예비 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B는 비상전원입니다.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예비 저는 저수위,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이렇게 해서 설치 기준입니다. 스프링쿨러 가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설치 기준하고 설치 장소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둘 다 설치 기준이에요. 둘 다 설치 기준인데 내용이 좀 더 추가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써지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설치 2번에 있는 설치 기준은 기능에 대한 내용들만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 설치 장소에 대한 내용은 설치 기준인데 설치 장소의 내용이 포함된 설치 기준이 나와요. 스프링쿨러는. 네. 근데 이제 옥내는 이제 설치 장소에 대한 내용이라서 설치 장소만 써놨어요. 네. 그러면은 설치 장소, 옥내 소화전일 때 설치 장소, 전설의 피구전이 설치 장소입니다. 전설의 피구전이 있었던 장소라 생각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전은 늘 전용이죠. 전용. 감시 제어반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전이었고요. 잠시만요. 우선은 전 했으니까 또 전을 연달할게요. 전이 두 개죠. 전용실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 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그리고 설은 설치 장소예요. 설치 장소. 제가 전기 설비는 화재 및 침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네, 설치 장소입니다. 이제 전설까지 한 거죠. 이제 P9를 할 건데, 이건 좀 길어요.
감시 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 실에 설치할 것. 다만 감시 제어반 설치 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 제어실 내에 감시 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을 할 것. 그리고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임 유리 또는 두께 16.3mm 이상의 접합 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 유리를 포함. 이런 유리로 된 4m 제곱 미만의 붙박이 창입니다.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네. 여기서 P9에서 구획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이 9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P가 여기 이 내용이에요.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제 그 경우들을 또 봐야겠죠? 이 특별 피난 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부속실 포함입니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자, 내용이 좀 길어서 뒷장에다가 또 할게요. 아파트의 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또 비상조명 등 및 급배기 설비를 설치할 것. 그리고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 단자를 설치할 것.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닥 면적은 감시 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 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 면적 이상으로 할 것. 자, 그 다음에 동력 제어반. 동력 제어반에는 외설 전표,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설치 장소겠죠. 내가 설치 장소는 동력 제어반도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전은 전용입니다. 동력 제어반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전용까지 했죠. 그럼 표가 나왔네요. 표는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 소화전 설비용 동력 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네, 이것까지 해서 동력 제어반까지 해서 옥내 소화전 편이 이제 모두 끝났고요. 수계 설비에서 옥내 소화전만 이제 완벽하게 하시면은 절반 이상은 다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을 먼저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다음 설비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네. 다른 설비도 보시면서 뭐 하셔도 상관은 없고 이제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고 우선은 전체적인 틀은 옥내 소화전이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